안녕하세요. 오늘은 20대에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신 수콩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반에 인턴 생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0이 세금 떼면 20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우선은 사회초년생 초반에는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나가는 금액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만의 꿀팁으로 저축률을 많이 높여가면서 종잣돈을 많이 모았고 또 투자 공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종잣돈을 모을 때는 저축 적금으로 모으신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는 투자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돈을 모으는 곳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으로 오로지 적금 예금으로 좀 모으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모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약간 뒤통수를 누가 세게 확 때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투자 공부에 좀 몰입을 하게 됐어요. 그럼 투자 공부를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아무런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에 가서 제 닥치는 대로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막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뭔가 강의를 듣고 이러기에는 제가 그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가장 기초적인 걸 알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가장 쉽고 돈이 안 드는 게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진짜. 책을 일단은 막 닥치는 대로 읽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뭔가 저축뿐만 아니라 이 모은 종잣돈을 갖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어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죠. 이제는 실행력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소액으로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식이나 ETF 투자 이쪽으로도 또 열심히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주식이랑 ETF 둘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책을 통해서 좀 습득을 하게 됐고 궁금한 것들은 솔직히 요즘 유튜브 천지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러면서 좀 궁금한 것들은 그 강의나 또 책을 통해서 더 습득해 나가니까 이게 제 안에서 단단하게 좀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ETF 투자를 할 때 주식, 금, 채권, 현금 이렇게 4가지로 했거든요. 현금은 달러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주식 100%에 몰빵을 했더라면 그렇게 수익률이 많지 않았겠죠. 근데 주식이 떨어지면 또 달러가 오르는 그런 또 반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었어요. ETF 한 주 가격이 되게 싸서 제 말은 돈이 막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주당 막 10,000원 있고 10,000원짜리 10,000원이 안 되는 그 이하의 상품도 많아가지고 되게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TF다라는 거. 그러면 ETF 투자를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네, 그죠. ETF랑 그리고 개별 주식도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어요, 저는.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제 채널에서는 적금이나 예금 얘기를 많이 하지 이런 투자 얘기를 별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적금 예금만 했더라면 내 집 마련은 절대 이룰 수 없었어요. 절대. 근데 그 시기에 제가 투자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었다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익률을 내가지고 그걸로 또 내 집 마련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가 이 정도 모았는데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물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급지 사고 싶었지만 그게 제 금액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공부를 해나다 보니까 또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봤죠? 지금 29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29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30대도 아니고 20대인데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아본 경험이 있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본 그 경험이 있고 게다가 수익까지 냈고 근데 사실 요새 좀 장이 안 좋긴 하지만 등기까지 쳐보니까 이제는 완전 뭔가를 한 사이클을 한번 혼자 스스로 쫙 경험을 한 느낌이네요. 맞아. 그래서 요즘 또 제가 생각 드는 게 또 저축이랑 짠테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지금 잘 모아가고 투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또 승리, 또 자산의 상승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왜냐면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맞아. 주식도 지금 안 좋고 상황이 다 안 좋은데 나는 맞냐 지금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또 짠테크 시대니까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으니까 현금을 열심히 모아서 조금씩 소액으로 투자를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궁금해 이게. 왜냐면 그냥 태어나서 아무런 그게 없으면은 내가 돈을 모아야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난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모아야 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제가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월급으로 곱하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200만 원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그냥 저축만 한다고 해도 1년이면 200 곱하기 10이면 2,400이 모이잖아요. 그거를 5년 모아야 1억, 그 10년 모아야 2억 조금 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그 아파트 평균가만 해도 2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 이거 진짜 월급으로는 답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아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투자 공부를 하는구나 아 이래서 역시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나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빡 됐던 것 같아요. 이 열정이 막 여기까지 막 느껴져가지고 아, 나 공부해야겠다 막 이런 그냥 갑자기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아니면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몇백만 원으로 몇천만 원 모았다는 사람도 있고 막 몇천만 원 몇억 모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야 저축은 무슨 야, 저축이 뭔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 내가 재테크 마인드 즉 뭔가 저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 생활비만큼 생활비 안에서 생활을 해야겠다는 먼저 그 마인드를 가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아바림 책도 있잖아요. 그 가계부 쓰는 거부터가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미 나 저축도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저축뿐만 아니라 내가 좀 한 단계 업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내가 기초 베이스를 다지기 위해서는 책 또는 그 다음 나아가서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고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잖아.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와서 원래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그 열정이랑 의지가 이렇게 내가 생생하게 아주 들을 수 있더라고요. 궁금하네. 저 생활비를 따져봤을 때 전 한 달에 식비가 20만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 안 넘고 왜냐면 야바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한번 그렇게 딱 뭔가 생각이 바뀌고 나서는 식비를 진짜 악착같이 하셨어요. 왜냐면 식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한 배달 했거든요. 다 시켜 먹어. 진짜 다 시켜 먹어. 어떻게 끊을 수 있었어요? 그거 신기하네. 왜냐면 그 식비가 저의 월급에 정말 50%막 이렇게 차지하는 걸 알고 나니까 와 내가 진짜 무슨 식비를 이렇게 혼자도 사는데 약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식비 악착같이 아끼려고 집밥 해먹고 막 밥이나 반찬 만들어놨다가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도시락 싸먹고 이러다 보니까 식비가 진짜 50% 이상 확 감소하다 보니까 와 이러면 내가 저축도 할 수 있겠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진짜 공감하실 텐데 식비 진짜 공장이 무시 못한다. 그거부터 드려야 된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막 꾸미고 싶고 막 이런 게 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20대인데 근데 식비도 20만 원으로 살고 이거 뭐 그러면은 어떻게 꾸민비 같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선제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블로그나 인스타가 그렇게 처음에는 초반에는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커진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신생대하는 베이커리, 뭐 미용실, 아니면 이렇게 뭔가 가게들, 이렇게 그 음식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먼저 DM, 메일을 보내면서 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제가 이러이러한 거 해드릴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 건 이런 건데요. 제가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다 찍어드릴게요. 혹시 저한테 협찬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솔직히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죠. 몇만 원 좀 저한테 뭐 빵, 음료수나 아니면 네일 같은 거 해주고 나서 홍보하는 효과잖아요. 그죠?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한 10곳 중에 한두 군데라도 오케이 하면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안 되면 그만인 거고 되면 땡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주변에 생긴 신생 그런 게 있다면 바로 좀 노려봐라. 유심히 찾아봐라.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면은 얼마큼 키우고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내가 뭐 블로그라던가 한 어느 정도 기간 하고 나서 키웠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게 키우지도 않고 한 4-5개 정도 포스팅을 해야 돼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대박. 4-5개 해놓고 나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일단 그냥 저는 제안해보자 라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인스타나 이게 신생된 베이커리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분들은 20-30대들을 되게 타겟팅을 잘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이렇게
이게 좀 젊은 층이신 분들은 더 당첨될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용 이런 게 있잖아요. 40대는 안 뽑는 데도 많아요. 갑자기 슬픈 얘기야. 네, 저는 항상 이제 돈을 모으고 싶은데 안 모인다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나는 직장인이라서, 맞아. 나는 뭐 혼자 살아서, 나는 뭔가 그 이유가 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따지다 보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방법을 갈구하고 아니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선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고들다 보면 방법은 보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영상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